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문 강국진입니다. 오늘은 파인만의 물리학 세 번째 강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3강의 제목은 물리학과 다른 과학의 관계입니다. 이 강의에서 파인만은 화학, 생물학, 천문학 등 여러 다른 과학들과 물리학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이 강의에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 질문이랄까요? 포인트에 우리가 집중해 보는 겁니다. 그것은 물리학은 현대 과학에서 자연 철학을 대체하고 있다. 이 문장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문장이 물리학자뿐만 아니라 보통의 시민들에게도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의 강의에서 이제 그런 말을 했었죠. 물리학자들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복잡한 세계를 이렇게 막 헤매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물리학의 언어이자 길잡이인 수학이 있기 때문이었다고요. 오늘의 강의를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이제는 어떤 일반적으로 과학의 언어이자 길잡이가 되는 것이 물리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초과학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기초라는 말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초라는 것은 보통 그 건물의 맨 밑에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 땅이 어떻게 돼도 그 위에 건물이 바뀌지는 않죠. 근데 사실은 이 물리학과 다른 과학의 관계를 보다 보면 이 물리학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마치 그 나무에서 단단한 가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바뀌면 나무의 모양이 바뀌죠. 그리고 그 가지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다른 과학도 더 할 수 있게 되고 그 가지가 다른 과학을 바꿔버리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전역학이 양자론이 등장하면서 크게 바뀌었는데요. 물리학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적으로 20세기 후반기에 많은 과학들의 모습을 크게 바꾸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먼저 화학을 한번 보면 그 의미가 아주 분명한데요. 왜냐하면 화학 결합을 연구하는 것이 화학인데 이 양자론이라는 것이 등장한 다음에는 그냥 이론 화학은 바로 물리학이 되었죠. 그래서 화학은 원래 이런 이론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경험적으로 화학 결합을 연구하는 거였기 때문에 단순한 화학 결합만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양자론이 등장하고 그 화학 결합에 대해서 더 정확한 이론이 나오게 되니까 그리고 더하기 거기다가 물리학자들이 쓰는 여러 가지 실험 물리 기술 같은 것이 발전하게 되니까 대표적인 것이 동위 원소의 측정 같은 것을 통해서 화학 결합을 이제 추적하는 거죠. 왜냐하면 동위 원소라는 게 이제 예를 들면 탄소가 있으면 탄소 안에도 이제 그 중성자의 숫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동위 원소들이 있거든요. 그 동위 원소들을 추적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 그걸 추적을 하면 이쪽 그 분자가 어떻게 저쪽으로 갔는가 이런 걸 추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도구를 가지니까 아주 복잡한, 그러니까 전에는 이런 도구 없이는 그 쫓아갈 수 없었던 아주 복잡한 화학 결합 같은 것도 이제 추적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화학이 물리학의 발전 덕분에 이제 훨씬 더 복잡한 고분자라던가 복잡한 화학 결합 같은 것을 연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도미노 현상이랄까요? 물리학이 튼튼한 어떤 이론적 이해를 주니까 이제는 전에는 시도해 볼 수 없었던 어떤 그 복잡한 연구에 대해서 화학이 연구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 포인트는 이것들이 곧 물리학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말했지만 체스의 규칙을 안다고 해서 체스의 마스터가 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학 이론이나 이런 것만을 가지고 이런 고분자라든가 이런 복잡한 곳으로 가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기초가 쌓였기 때문에 더 복잡하게
그 위에 더 높은 그 어려운 그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쌓게 된 것이죠. 그러면 생물학은 어떻게 되느냐? 이 생물학도 비슷한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화학이 발달하게 되니까 생물학은 원래 그 중심이 이제 19세기나 18세기에는 생명의 다양한 형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거든요. 옛날에 그 왜 다윈 얘기만 들어도 다윈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이 섬에는 이런 새가 있고 저 새가 있고 뭐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다양한 생명의 형태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생물학의 그러니까 중심이었는데 양자론이 발달하고 화학이 발달하면서 생물학의 어떤 중심이 어디로 옮겨갑니다. 그 중심은 어디냐? 바로 고분자로 바뀌는 것이죠. 즉 생명현상이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유전자라고 말하는 그 DNA가 만들어내는 현상이다 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생물학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화학 현상들, 전 같았으면 너무 복잡해서 시도해 볼 수 없었던 그런 화학 현상들의 분석을 가능해지게 되므로 이제 생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음 스텝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고분자 현상에만 물리가 쓰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에 있어서 피의 순환이라던가 어떤 신경 신호의 전달 같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물리학은 생물학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도미노 현상은 계속됩니다. 천문학에서도 그렇죠. 천문학은 원래 그 사실은 물리학을 시작시킨 분야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보고 별들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움직이는구나 하는 생각에서 점점점 물리학이 발달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양자론이 등장한 다음에는 천문학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자론은 원자의 연구인데 원자는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 그 원자에서 나오는 빛이 이러저러하다라는 결과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의 별을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 별에서 오는 그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구나라는 것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 핵융합 현상, 양자론이 등장한 이래 나타난 핵융합 현상에 대한 이해 없이는 도대체 별이 왜 빛나는지, 어떻게 빛날 수 있는지를 이해하지도 못했죠. 그래서 옛날에는 하늘에 뜬 별은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여겨졌는데 양자론의 발전 이후에 천문학은 크게 바뀌게 됩니다. 별은 핵융합 때문에 빛나고 있는 것이고 그 별 속의 원소가 지구의 원소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도저히 가볼 수 없는 저 먼 곳에 있는 별인데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별들이 성장하고 이제 슈퍼노바, 초신성 같은 것으로 폭발하면서 만들어진 어떤 찌꺼기가 우리의 몸을 이루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런 덕분에 파인만은 우리는 지금 어떤 별의 내부 구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내부 구조보다 어떤 의미로 더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내부 구조는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론적 난제가 있기 때문이죠. 파인만은 이 강의에서 여러 가지 당대에 풀지 못했던 과학적 난제들을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날씨 예측이었죠. 이게 사실은 저한테는 흥미로운 일이었는데요. 우리는 요새 혼돈 이론, 케오스 시오리 뭐 이런 얘기를 아마 들어본 분이 많으실 텐데 이 이론이 처음 나온 게 바로 파인만이 강의를 하던 이 1960년대에 이제 어떤 실험 결과가 나오고 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인만이 날씨 예측이 현재 어떤 난제다라고 말한 것은 당대에 가장 그 첨단 연구를 소개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파인만이 얘기한 것은 어떤 파이프 속을 흐르는 물이 어떻게 난류를 일으키는가 하는 그런 현상을 아직 물리학자들은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요즘에는 뭐 굉장히 발달한 컴퓨터로
소위 말하는 나비의-스톡스 방정식 뭐 이런 것을 풀어서 해결하고, 사실은 이 방정식을 일반해를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파인만이 얘기하는 것은 또 우리가 기억을 하면 그 기억은 우리의 뇌를 바꾸는데 도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꾸나 이런 것을 모르는 것이 풀지 못한 난제라고 했는데, 이것도 1960년대 이래 신경과학 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해서 노벨 수상자를 배출하기로 한 그런 연구 주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그 강의를 전반적으로 크게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물리학 분야에서 양자론이 발달하고, 그래서 물리학이 크게 바뀝니다. 고전 물리학에서 이제 현대 물리학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물리학이 바뀌니까 그것이 마치 나무의 가지가 성장한 것처럼 과학의 뼈대를 바꿉니다. 그리고 물리학자들은 이런 지식과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다른 분야로 진출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죠. 그래서 하늘의 별을 봐도 이제는 다른 걸 얘기할 수 있고, 우리의 몸을 들여다봐도 세포를 봐도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과학이 어떻게 보면 양자론 이래로 어떤 도미노 현상으로 크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20세기에는 타 분야의 사람들도 물리학자한테 와서 물리학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30년, 40년, 50년이 지나면서는 여전히 물리학자한테 와서 물리학을 배우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그 각 분야에서 그 학과에서 이제 물리학을 가르치는 일이 많죠. 요즘으로 말하자면 저는 아마도 요즘 사람들은 그 학부생들이 컴퓨터를 배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컴퓨터 같은 그 기술이 점점 더 많은 분야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런 걸 배워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내 분야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이제 고민하게 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 파인만이 이 강의를 했을 때와 지금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의를 마치면서 저는 두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이제 마치고 싶은데요. 하나는 아, 과학은 실험으로 검증될 수 있는 이론이다라고 이제 파인만이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과학이 아니라고 해서 안 중요한 게 아니다. 단지 과학이 아닐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문학 같은 것은 과학이 아니지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파인만이 얘기하는 것은 시인과 물리학자의 얘기를 합니다. 시인이 물리학자에게 이제 불평을 하기를, 물리학자든 하늘에 든 별을 봐도, 별을 보거나 무지개를 봐도 이제 뭐 스펙트럼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어떤 거기에 있는 신비를 없애고 낭만을 없앤다라고 말을 하는데, 파인만은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물리학자나 진정한 과학자는 과학을 배움으로써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알았다라고 느끼고 거기서 신비감을 못 느끼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과학자는 뭔가를 조금 더 알게 됨으로써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을 더더욱 크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뜬 별이 우리가 아는 태양과 같은 별이고, 그 별에서 오는 스펙트럼이 어떻게 생겼고를 안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이 우주에 대한 어떤 경외감, 신비감을 더 크게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지, 그런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라고 이제 파인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강의를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 물리학이 어떻게 다른 학문들의 뼈대가 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은 양자론의 등장 같은 커다란 변화가 어떻게 다른 과학들까지 완전히 바꿔버리게 되는지, 이런 것을 보이게 되죠. 근데 이런 과정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이게 전부 다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양자론이 등장하기 전에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이제 물리학은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세상은 다 알았다. 이 고전 물리학이라는 게 이제 확실한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뼈대가 달라지니까 이제 생물학이나 화학이나 천문학이나 이런 것들이,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모르던 세계가 사실은 크게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이 학문의 세계만 아니라 우리의 사고도 비슷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사고도 일종의 뼈대가 있고 그 뼈대 위에 붙여진 어떤 나뭇잎이라던가 살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 사고의 뼈대는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튼튼하고 보편적인 것인지, 혹시 우리가 이 고전 물리학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물리학은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의 사고의 뼈대를 이루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파인만 물리학 강의 3강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 강국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